어르신, 이 서랍에 넣어두신 봉투 꼭 전달해야 할 분이 있다고 하셨죠? 새 경비원의 떨리는 목소리는 오후 공기의 정막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봉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단 2명뿐이었다. 이야기는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72 아파트 경비원이다. 요즘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허리가 먼저 소리를 낸다. 그래도 경비복을 입는 순간 마음이 조금 살아난다. 내가 지키는 사람들, 매일 마주하는 얼굴들이 출근길에 내 앞을 지나가니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밝히는 주민이 둘 있었다. 하나는 502호 할머니, 그리고 하나는 802호 청년. 서로 전혀 다른 세대이지만 둘에게서 같은 냄새가 느껴졌다. 외로움이라는 냄새. 502호 할머니는 새벽마다 작은 보행기에 의지해 내려오시곤 했다. 아침마다 분리수거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굳은 손가락으로 묶인 비닐을 뜯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추워요. 하면 할머니는 늘 됐어요. 경비 아저씨는 일하는 사람이지. 라고 말했지만 표정에는 누군가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움이 번져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난 아침마다 사람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나이가 들면요,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오늘은 따뜻하네요 한마디만 해줘도 참 좋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가 사치가 아니라 숨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분리수거장 앞에 먼저 서 있었다. 할머니, 오늘 먼저 나왔어요. 기다릴까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하루는 그렇게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반면 802호 청년은 말이 거의 없었다. 마른 몸, 어둡게 꺼진 눈, 항상 이어폰을 꽂고 급하게 지나가곤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경비실 앞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다. 802호, 비 다 맞으면 감기 걸려. 여기 우산 가져가. 그러자 청년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나? 그냥 듣는 건 잘해. 청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가 마침내 작게 말했다. 엄마 장례 치른 지 일주일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짧은 문장이 사람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아팠다. 나는 그에게 오늘 하루도 잘 버텼. 진짜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인지 청년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요즘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돼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다. 하나는 늙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83세 할머니, 하나는 마음이 더 늙어버린 30의 청년.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의 인연은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새벽 2시 경비실 문이 급하게 두드려졌다. 아저씨 숨이 잘 안 쉬어져 502호 할머니였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다.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 담요를 덮어드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경비실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에요? 내려오다가 들었어요. 802호 청년이었다. 그는 말도 없이 달려와 자신의 패딩을 벗어 할머니에게 둘러주었다. 저 괜찮아요. 할머니는 힘없이 말했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 엄마도 이렇게 숨 못 쉬어 했어요. 저 그냥 가만히 못 있겠어서. 그 말에 경비실 안의 공기가 떨렸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 청년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만은 기대도 돼요. 할머니는 청년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고맙네. 이런 밤에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다. 구급차 안에서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앉아 있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무서우셨죠?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젊어서도 무서웠고 늙어서도 무서워. 근데 누가 옆에 있으니 살 것 같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요. 누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게 오늘 처음 같아요. 할머니는 큰 병이 아니었다. 치료를 받고 금방 회복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매일 새벽 경비실 앞에서 마주쳤다. 청년은 출근 전 잠깐 들러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고 할머니는 청년에게 삶의 조언을 건넸다. 아들이 없던 할머니는 그 청년을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고 부모를 잃은 청년은 할머니에게서 잃어버린 안정을 조금씩 되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산다는 생각을 했다. 뭘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는 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할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했다. 청년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이 이어졌다. 둘은 예전만큼 자주 만날 수 없었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가까이 있을 때 더 뜨거워지는 법이고 멀어지면 쉽게 식는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딸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꼭 경비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남기셨어요.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802호 청년에게 전해주세요. 그 친구가 있어 내 마지막 겨울이 덜 외로웠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쥔 손을 떨며 눈을 감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사람은 훨씬 가까워져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청년에게 메모를 전했다. 청년은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말했다. 아저씨, 제가 요즘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사람이 그 할머니였어요. 누가 절 걱정해 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는데. 청년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나는 청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사람은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면 그걸로 사는 거야. 그 후 청년은 조금씩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고 출근길마다 내게 먼저 인사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청년은 찾아와 말했다. 아저씨, 저 요즘 자원봉사 다녀요. 독거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봉사요.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서 터졌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청년이 이어간 것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받은 사람이 결국 또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방식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새벽마다 경비실 앞을 쓸고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예전보다 몸은 더 느려지고 기억도 자꾸 흐려지지만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게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걸 나는 그 둘을 보며 배웠다. 그리고 오늘 새 경비원이 말한 전달해야 할 봉투는 바로 그 청년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청년이 지금 어디선가 이어가고 있는 마음의 불씨. 이 작은 종이 한 장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살게 만드는 정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제 나는 그 봉투를 전달하러 간다.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또 다른 하루를 살게 할 테니까.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이어가며 산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